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아침부터 좀 빠져서 출발을 했는데요. 거래소 시장은 현재 0.4%가량 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소폭 좀 마이너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 미국 증시가 전날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파로 국내 증시 초반에 역시 약세장으로 분위기가 좀 전이가 된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로 전날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이제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에 대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비스 PMI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었죠. 연준에서 경기 침체에 빠질 때까지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인데, 그러면 이 PMI 지표가 좋은 건 악재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연준에서는요,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빠질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에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한 이유도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대 틀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이 봉쇄 조치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쇄 조치가 조금씩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과 국내 증시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역시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절대 악재가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빠질 이유가 없이 빠졌다. 이게 결론일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지만 국내 증시 아침부터 해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도 0.5%가량 지금 마이너스에 있긴 하지만 국내 증시 여전히 우리는 하락에 대한 이런 감정적인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또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지금 주식을 살 때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인가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노조의 파업도 지금 현재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을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역시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가는 어떤가요? 주가는 그렇다면 계속 빠져야 되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게 이런 걸 겁니다. 지금 앞으로 경제 상황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이 들리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오니까, 그럼 여기서 과연 머릿속으로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음속에서는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학자의 마인드로 지금 주식을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투자자의 마인드로 주식을 하고 계신 건지, 이거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들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정보들은 결국은 학자들의 마인드, 즉 경제에 빠삭한 사람들이 글을 적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와 주가는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의 마인드는 달라요. 경제와 주가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게 투자의 마인드입니다. 지금도 종목들은 지금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고, 시장도 만약에 경제 상황과 똑같이 간다면 지금은 반등이 나면 안 됐죠. 더 이미 확실하게 떨어져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건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의 마인드로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고, 학자의 마인드로 간다면 결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경제 지식이 빠삭한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석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좀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그렇게 하다가 주가는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기회를 다 놓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장은 이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 그리고 지금 실제로 외국인들은 하루하루의 수급을 봤을 때는 파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긴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엄청난 자금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은 지금 당장은 눈에 매수로 잡혀 있긴 하지만 개인들의 물량들은 계속 빠지고 있다. 자,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자,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이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상담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엑세스 바이오 네. 13,300원 15%입니다. 13,300원에 15%요? 네, 그렇습니다. 네, 13,300원이면 오래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매수를 좀 해놓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번쯤은 올라갈 거란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한 번쯤은 이제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네. 시기가 내일부터인지 오늘부터인지 아니면 모레부터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엑세스 바이오를 혹시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엑세스 바이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이 네.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분당 키트주 관련해서는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했고, 네. 좀 분당 키트들을 가지고 네. 이익을 얻은 걸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혹시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끌고 가도 괜찮을지 그게 궁금해서 어.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종목을 선택할 때 너무 여러 가지를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는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를 지금 보면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물론 빠져 있는 것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진단키트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도 지금 아직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도 네. 또 엮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던 그 수혜주들을 빼놓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들이 빠져 있는 폭을 봤을 때 엑세스 바이오는 지금 고점부터 빠진 걸 생각했을 때 많이 빠졌잖아요. 하지만 네네. 저점부터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저평가에서 사이클을 본다면 그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약바이오주가 사이클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혹시나 배제시키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는 장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종목은 원래 그 제약바이오주들은 눌려 있을 때 사놓고 그 다음에 끌고 네. 가면서 이 기간이 장긴 거고 장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올라갈 이게 때는 차트를 보니까 네. 2만 원에서 많이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근데 종목은 그걸 맞고 떨어지더라도 그냥 기다려도 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차라리 막 2만 원에 올라가서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 종목 팔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엑세스바이오는 2만 원까지도 너무 좀 길게 보시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저는 예. 18,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000원.
네.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물려 있어요. 그렇죠? 네. 올라오면 많이 팔겠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일단은 네, 18,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요. 만약에 뚫린다면 2만 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일단 18,000원에서 흔들리면 그때는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율 10%, 14만 200원인데, 14만 200원이요. 예. 네, 지금 약간 몸이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닌데, 조금, 좀 숨차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운동 중이셨나 보네요. 네, 일단 지금 이마트는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높으신데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주식의 주가가 많이 싸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 더 많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수익성이 뭐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마트의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상담을 드릴 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드리진 않았었어요.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트를 잘 못 갔죠. 그래서 이마트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제 풀리고 지금 마트 가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저도 자주 가는데 사람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사람들 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되면 조금 더 지나면 이게 또 풀릴 거예요. 그러면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의 주가의 반등 여지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생활의 어떤 그 이제 흐름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무조건 가서 사야 됐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시간이 아깝고 조금 더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통 체인이 좀 간소화됐단 말이죠.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마트도 그쪽에서 구매에 대한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그 시장에서 미리 선점해 있는 기업들과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위험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4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 기업의 이제 앞으로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돼요. 그런데 너무 길게 끌고 가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혹시 추가 매수를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있는데 예전에 뭐 전문도 계속 간다 하고 가지도 않고 네. 보다 10년 2년 다 돼서 외국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면 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편하게 좀 장기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의 가격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올해 좀 시기 걸린 거예요? 시간은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 정도는 봐야 돼요. 최소한. 아시겠죠? 네, 좀 길게 보신다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손실 보고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조금 기다려 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대덕전자요. 15,000원에 3%요. 15,000원에 TV 보고 방송 보고 샀는데 계속 내려가요. 사라고 막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덕전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네. 네. 그런데 좋다고 얘기해서 샀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본인도 이걸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설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덕전자 회사가 좋은 회사 맞아요. 좋은 회사 맞는데 지금 이 기업도 문제는 보면 이제 15,000원에 매수를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요? 매수 가격이 잘못됐는가요? 그렇죠. 지금 25,000원이요? 25,000원. 25,000원. 좀 15,000원에 샀은 네. 줄 알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2만 5천 원.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대덕전지하도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오랫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승이 길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나요? 계속 쉬지 않고? 그런 종목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고, 그죠? 본 적이 없으시죠? 주가는 계속 네.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면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빠지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덕전자는 오랫동안 지금 올라왔잖아요. 오랫동안 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또 쉬어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쉬는 구간이 좀 짧았다면 이번에는 쉬는 구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지금 매수를 지금 뭐 하신 것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회사 자체적인 내용은 좋지만 주가는 쉬어갈 때가 된 거예요. 즉 차트 잠깐 보잖아요. 보면은 네. 아마 이제 그 주식 조금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흐름을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점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고점이 계속 네. 내려가고 있고 저점이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빠지고 있다. 화면에 지금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이 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대덕전자는 25,000원 가격은 혹시나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은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 네.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오면 매수가 왔을 때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초반 매수는 안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려면 더 빠져야 돼요. 제가 볼 때 2만 원 정도, 최소한 2만 원 정도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 주면 차라리 그때 보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네. 매수하면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비중은 늘어났죠. 그런데 네. 손실은 더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혹시나 여기서 만약에 혹시나 반등 나오면 25,000원 부근에서 팔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원 선에서 그럼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2만 원 왔는데 거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2만 원 왔을 때 타이밍을 못 잡겠다 싶으시면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어떤 저기 대형 포장이요. 대형 포장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600원에 7%요. 2,600원에 7%요. 네. 2,600원이 오래되신 거네요. 그쵸? 작년에 산 것 같아요. 작년에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지금 잠깐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최근에 한번 주가가 탁 올라왔다가 지금 빠졌네요. 그쵸? 그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올라온 거를. 못 봤어요? 네. 아니, 이런 종목은 계속 봐야 돼요. 아, 내가 만약에 계속 볼 수 없다면, 예. 이 종목은 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 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냥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제품을 예를 들어서 냉장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냉장고 살 때 그냥 브랜드 중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냉장고 살 때 어느 브랜드로? 삼성, LG요. 그죠? 삼성, LG. 그 중에서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LG, 삼성, LG. LG, 그죠? 그리고 그 예. 안에 냉장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LG에서도. 그 냉장고 그냥 가자마자 보이는 냉장고 그냥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따져보겠죠. 그렇죠. 예. 이게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그렇죠. 그 인터넷도 막 비교해보고 이렇게 사실 거잖아요. 냉장고나 사는데도 예.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해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주식을 살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사요. 방송에서 딱 나오는 종목 그냥 앞에서도 방송에서 추천해서 샀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송에서 좋다고 하면 그냥 사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더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지금 그러게요. 힘들잖아요. 예. 손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쉽게 주식을 해서 너무 쉽게 손실을 보니까 근데 그게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네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정보를 많이 알려면. 그쵸?
대형 네, 포장은 요즘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예. 네.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딱 힘이 없어요. 주가가 빠져서 그래요. 주가가 다 빠졌어요. 맞아요. 지금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어쨌든 이 종목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네. 매일매일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2,600원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2,600원이라는 가격은 저 위에 있는 가격이거든요. 많이 높아요. 예, 그래. 근데 이 종목이 2,600원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에 손실이 좀 회복이 됐을 때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2,300원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2,300원이요? 네, 그래서 2,300원 왔을 때 그때 정리를 이제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혹시 뭐 더 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하고 사세요. 지금 사면 또 후회해요. 예. 네. 2,300원에 네, 매도요? 맞아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네. 어떤 종목이요? 제넥신. 아, 제넥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0만 6천 원에 10%. 10만 6천 원에 10%요? 네, 아주 산지 오래됐어요. 와, 이거 많이 빠졌는데요. 네. 지금 10%라고요. 네. 금액이 혹시 크세요? 투자하신 금액이? 네. 아, 이거 어떡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커요. 아, 그래요? 네. 한 금액, 10% 사도 되나요? 아니요, 저는 사지 마세요. 이게 지금, 네, 네.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많이 빠져 네.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네. 아직 바닥을 확실하게 잡은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네. 네. 근데 지금 이미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제넥 씨는. 이미 매수를 했고 매수 가격이 워낙에 높아요. 이럴 때는 네. 차라리 반응 왔을 때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차라리 반응 왔을 때 매수하셔도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면 아직 바닥이 안 잡힌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유상증자 해가지고 제가 네. 들어온 게 있는데. 유상증자에서 들어온 게 있다고요? 예. 유상증자, 그러면 무상증자 한 주- 같이, 네, 예. 같이 됐네요. 예. 예. 유상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유상증자를 지금 유상증자 아직 받으신 건 아니죠? 예, 예. 받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유무상증자를 예. 결정을 했는데, 결정. 자, 네, 결정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격을 볼게요. 가격을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격 여기 지금 안 나오나요? 혹시 지금 가격을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얼마라고는 없어요. 얼마라고는 없어요. 예, 유상증자인데 그냥 아직 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 자, 유상증자는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직 저점이 지금 아직 확실하게 안 잡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상증자 받는 것보다 차라리 저점이 안 잡혔다면 올라갈 때 그냥 매수하거나 지금 그냥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뭐 그거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제넥 씨는 유상증자는 굳이 받지 마시고 그냥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27,000원이거든요. 27,000원 가격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번에 강연회 일정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소식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데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바로 오늘이죠. 장 마감 후 4시부터는 항상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4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강연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강연에 오시면 그런 고민들이 확실하게 풀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장 마감 후 4시부터 온라인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 상담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강원랜드입니다. 매수 가격은 28,400원이고요. 10% 비중을 매수하셨네요. 본전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강원랜드. 28,400원이면 좀 위쪽으로 약간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2월, 5월이죠. 5월과 6월달, 그리고 3월달에 또 고점이기도 하고요. 이 가격을 넘지 못하고 계속 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라는 회사도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굉장히 좀 피해를 받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현재 경제 상황도 이 기업의 주가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이 지난번에 이제 고점으로 막혀 있던 가격이 29,000원 정도, 28,500원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은 뚫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28,400원에 10%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28,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유하시고, 만약에 이 가격이 뚫리게 된다면 위쪽으로는 3만원 정도까지도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28,500원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지금 에코프로 HN이고요. 매수 가격은 58,000원에 40%네요. 자, 에코프로 HN 58,000원에 58,000원에 40%이신데 매수를 하신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58,000원이시면. 자, 근래에 들어서 7월 달에 한번 주가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네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주가도 잠시 숨 고르기 정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 가격 위쪽으로 파셔야죠. 저는 6만 원 정도까지 일단 먼저 보시고 6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파세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6만 원 올라가면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네이버고요. 매수 가격은 26만 200원에 10% 비중.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네요. 26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자,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저점은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할 만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잡힌다면 매수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가격 차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네이버의 주가가 뭐 15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타이밍상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반등 나오면 그냥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면 빠져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15만 원 정도 또는 15만 원 밑으로 빠진다면 차라리 그때 조금 더 좋은 타이밍에 추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는 일단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엔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K사인요. K사인. 네. 2,400원에 네. 그 15%였는데 지금 1,900원에 5% 팔았거든요. 네.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산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지금 손실로 파신 거죠? 예. 손해보고 파신 거죠?
이게 참 작년 2월에 샀는데. 네, 머리가 아파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K사인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회사는? 아니요, 친구가 네. 사다에서 친구하고 같이 샀는데 아이고, 그 친구는 안 친구분도. 팔았다 하던데 저는 제가 지금 팔았습니다. 5%만. 아유, 친구 따라 또 주식을 사셨네요. 이게. 자, 지금 보면 K사인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구분도 아마 주식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예.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 친구분이 말씀하셨고 같이 또 산 거잖아요. 이게 주식에서는 운명 공동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인분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좀 나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또 사이만 멀어지고 손해보면은. K사인은 회사에 대한 내용들도 아셔야 돼요.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아시죠? 정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데이터 이제 정보를 암호화 시켜 놓는 거예요. 누가 빼가지 못하게. 아, 예. 네. 그래서 보안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보안. 예. 그래서 이 업종은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뭐 유출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회사도 좋고. 그런데 주가가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K사인 같이 이제 이거 이제 보안 업체들이 보통 테마라는 게 없으면 어떤 큰 이슈, 어디에서 뭐 정보가 빠졌네, 뭐 이런 뉴스들이 없으면 주가가 잘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것도 아마 거래량 막 들어왔잖아요. 막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페이코에서 서명키가 유출했다. 보안이 뚫렸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2,400원이잖아요. 예. 친구분이 더 그래도 좀 낫다라고 봐요. 네. 아, 그래요? 네,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네, 2,500원 오면 파세요. 2,500원. 2,500원 옵니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2,500원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 파는 게 낫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거 팔면 또 다른 종목을 살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아니요. 해서 또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 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차라리 이 종목 갖고서 그냥 손실 없이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고맙습니다. 네, 2,500원까지 잘 모시고 그때 잘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KEC요. KEC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2,475원에 30%요. 2,475원에 30%요. 예. 근래 제가 매수하셨나요?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2,600원까지 갈 수 있냐가 궁금했어요. 2,600원까지요. 근데 지금 뭐 2,600원이라는 가격은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조금씩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차트도 보시죠. 예. 네, 차트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일정 가격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폭 안에서 왔다 갔다. 지금이 거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하신 게 지금 이 저점이 깨지면 예. 지금 박스권의 저점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 빠진 폭은 많이 빠져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종목도 좀 많이 떠 있는 상태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슬금슬금 빠져버리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목표 주가를 너무 낮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잡아두고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아시겠죠? 손절가 얼마 잡아야 돼요? 네. 저는 지난번에 저점 자리가 2,240원 나왔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왔잖아요. 240원. 2,240원. 네. 아, 2,240원이요? 지난 9월 달에 저점 나온 자리 있죠? 거기 위에서만 돌려내면 괜찮아요. 그러면 위쪽으로는 뭐 2,600원이 아니라 2,7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가격이 깨지면 아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 지켜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손절가만 잘 잡고 하시면 그래도 이 자리 위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2,700원 잡고 왔을 때만 잘 팔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64,500원에 20%입니다. 64,250원이요? 아니, 500원이요. 64,500원에 지금 20%요?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매수 가격이네요? 예, 한 5월 말인가 6월 달 초인가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번 올라갔다. 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제 목표가가 안 돼서 팔지를 않았거든요. 정해놓으신 목표가가 얼마세요? 한 8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8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요. 이제 79,900원이었으니까 100원이 좀 못 미쳤네요, 그때. 그렇죠? 아니, 거기까지는 못 봤고요. 네. 제가. 네. 아, 그래요. 최근 뭐 7만 원 넘을 때도 팔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지금 일단은 매수 가격이 64,5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 과거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지금 현재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우리가 복제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네. 이 복제약을 유통하는 회사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의 그 회계 처리 방식과 지금의 회계 처리 방식은 좀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분식회계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 잘 마무리됐잖아요. 네,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마무리가 다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마트 같은 데 네. 가면 대형마트 가면은 이제 할인 품목들 막 놓여져 있죠. 네네. 거기 할인 품목들을 보면은 유통기한이 좀 짧은 그 제품들을 좀 싸게 팔아요. 그렇죠? 예.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할인 품목 할인해서 파는 걸.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셀트리온 쪽에서도 회계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가 약의 경우에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셀트리온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물량을 넘겨줘요. 그리고 창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관을 해놓고 그걸 유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보관하고 있는 그 동안에 그 약의 유통기한은 조금씩 짧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손실 처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뭔가 바뀐 거죠, 분명히. 그렇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바뀌었다는 걸.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도 사실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매수한 8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그 정도라면 가져가시면 돼요. 하지만 예전처럼 이 종목이 앞으로 복제약 시장 성장성 좋아 계속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네. 삼형제 중에서는 헬스케어를 그래도 제일 네.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개인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네. 선호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다 그렇게 사요. 다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올라갈 때 시원하거든요. 올라갈 때 보세요. 맞습니다.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이게 기관이나 근데 저거는 외국인들이 다 한번 선호하는 게 저렇게 된 아니고. 거고 지금은 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8만 원 정도 왔을 때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그럼 팔고 멘토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종목에 대한 문의는 안 되고요. 짧으면 아니. 네. 요 헬스케어. 네, 짧게 지금 우리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네 2,400포인트를 잡고 거기에서 뭐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시장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아예 그냥 팔아버리고 네. 더 밑에서 잡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요? 왜 계속 빠진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요? 만약에 지금 사놨다, 이거 만약에 정말 이거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너무 오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팔아서 빠지면 다시 사야지? 살 수 있나요? 안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져가면 수익 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럼 목표가 8만 원 그냥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셔 많으십니다. 아,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 SDI 70만 원이요. SDI 70만 원이요. 비중은요? 네. 50%요. 비중 50%예요. 혹시 오늘 사신 거예요? 묻어두려고 샀어요. 묻어두려고. 아, 무도도로 사셨다고요? 예, 묻어두려고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아직 멀었으니까 네. 묻어두려고 샀어요. 이왕 묻어둘 거면 조금 더 많이 빠졌을 때 사시지. 지금 근데 2년 됐어요. 2년 동안 지금 묻어두고 계신 거예요? 예, 묻어둬요 그냥 당장 묻어둬요 그냥. 아유, 그 그럼 마인드는 외국인이 네.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마인드는 좋아요. 물론 네.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 묻어둔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묻어둔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묻어두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기왕이면 조금 더 가까운 신뢰의 수익을 더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묻어둬요 그냥. 그러니까 묻어두시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빠져 있을 때 사셔야 돼요. 올라갈 때 묻어두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SDI는 제가 뭐 결론은 이미 났어요. 묻어두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묻어둬야죠. 예.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뭐 네. 묻어둔다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원하는 가격 안 오면 안 팔 거 아닙니까? 그죠? 유럽 네. 저 전기차 음. 내연 차 안 만들 때까지 묻어두려고. 아, 그래요? 네. 전기차는 그러면 이제 대세가 네, 제가 전기차니까요.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묻어두셔도 수익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차라리 근데 50%를 이제 한 번에 남으셔가지고 좀 천천히 사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35,000원은 10%. 35,000원에 몇 퍼센트요? 10%. 10%요? 35,000원에 네. 10%요. 매수하신 지는 오래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이 종목도 그렇지만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쵸? 타이어를 매수하셨네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좋아 보여서요. 아, 좋아 보였어요? 아, 그래요. 혹시 뭐 자동차에 지금 껴져 있는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인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혹시? 네. 이게 한국 뭐냐? 타이어. 이제 한국 타이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좀 맞는 종목들을 보통 선택을 해요. 많이.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싼 종목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타이어는 뭔가 테마를 형성하기에는 또 그런 재료가 들어오기에는 적당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싸서 산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뭐 저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종목은 아직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뭐 싸기 때문에 무조건 안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닥이 안 잡혀 있어요. 한국 타이어는 저점이 지금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산다면 차라리 32,000원 정도를 이 가격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추가 매수 할 예정인데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서 35,000원이면 그냥 올라오면 빠져나오는 건 어떨까요? 그냥 매수가 왔을 때 더 길게 보고 계세요? 더 길게 보고 싶으세요? 혹시? 네, 저는 이거를 좀 비중을 좀 가져가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IT 대형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거 갖고 계세요?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쇼핑 구매 품목에 지금 또 차별화를 위해서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왜냐면 이번에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IT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갈 것 같은데 자동차 쪽은 제가 볼 때 조금은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뭐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업황상으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동차는 비싸죠. 그쵸? 제품 자동차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몇 천만 원 들잖아요. 그런데 지갑이 열리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높게는 100만 원 정도도 호가하지만 차이가 좀 있거든요. 지갑이 열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뭐 전기차 시장이 좋고 뭐 타이어 쪽이 나머지에 뭐 좋을 거고 그래도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세요. 네. 그리고 교체하세요, 다른 종목으로.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현대- 연락하셨나요? 네, 현대차 아, 17만 2천 원에 20%요. 네, 앞에서 자동차 얘기했는데 들으셨죠? 네, 아, 그래서 자동차 쪽은 제가 뭐 이제 자동차가 항상 주가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갔던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번에 전기차 쪽으로 한번 올라왔고 이번에 다시 올라가는 데는 무조건 너무 맹신을 하면서 저는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저는 차라리 현대차나 이런 것보다는 삼성전자라든지 IT 쪽이 훨씬 이제 기다릴 때는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솔직히 같이 많이 빠져 있지만 네, 시장이 올라갈 때 반드시 얘네는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쪽이 더 낫다는 거죠. 네, 현대차는 지금 매수 가격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네. 17만 5천 원 정도 오면 그냥 팔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만 5천 원이요? 네, 17만 5천 원 정도. 아, 예. 그러면 한 12월 달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 점을 보지 못해요. 자꾸 네. 이제 기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그 기간을 네. 안다면 제가 지금 네. 돈을 다 들어가서 막 하겠죠, 그죠? 예, 거기까지는 예.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럼 그런데 장기를 봐도 안 좋을까요? 장기로 본다, 이게 이거는 장기요, 길게. 너무 무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그 장기죠. 네. 10년 후에 네.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주가는. 그런데 보세요. 장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10년 후, 20년을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6만 4천 원이에요. 장기로 네. 봤는데 1년 후에 지금 뭐 1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럼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기로 본다. 이건 좋은데요. 네. 장기로 본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나는 5년, 10년 볼 거야. 이런 생각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네. 마인드가 아니라면 네. 욕심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욕심이 있잖아요. 최대한 좀 빨리 수익 나고 싶잖아요. 그런 욕심이 네,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럼 아시겠죠? 17만 5천 원 이제 매도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에서 뭐 매도를 네. 하셔도 되고 그때 다시 뭐 질문 주셔도 괜찮은데요. 그 정도에서 그냥 네. 팔고 나오세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네. 가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아쉽게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후 4시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설명드릴 테니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